자, 계속됐던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거센 비가 예고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놓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 내탁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나서는데요. 관련 내용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먼저 오송 지하차도 관련 참사 관련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 8시쯤에 추가 실종자 한 명이 네. 발견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색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수색 작업 마무리가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할 텐데 수색은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일단 현장의 합동 감식 같은 경우에는 난항을 좀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본부장님 보실 때 어떤 상황인지부터 정리를 좀 먼저 해주시죠. 예. 네, 그 이번 사건이 많은 비가 내려서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어떤 천재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예. 비가 많이 오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을 그런 사건인데 문제는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지하차도가 모두 다 잠기고 이루어지는 않도록 설계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데 예. 문제는 인근에 있는 그 임시 제방이 터졌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 터진 원인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뭐 어떤 게 잘못됐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 부처들은 이제 아마 좀 서로 떠넘기기 또는 드러나는 걸 이제 싫어할 텐데 뭐 지금 이제 다음에 또 뭔가 제도를 바꾸려면 그런 이번에 일어난 일을 자세히 파헤쳐서 정확히 원인을 좀 알아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보니까 합동 감식을 하려면 다시 이제 그 안 공간이 좀 잘 이제 비어 있어야 될, 뭐 펄 같은 것도 제거가 돼야 되고, 물이 좀 제거가 돼야 될 텐데 물은 제거됐습니다만 다시 지금 비가 내려서 다시 침수가 일어나 보고 있나 보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 현재 그 충청도 지방에 다시 또 강한 비구름이 놓였거든요. 지금 이 시간 현재 강수 상황을 예측해 보면 경기 남부 쪽으로 그래서 오늘 낮과 오후와 밤 내일 오전까지는 지금까지 많은 비가 내렸던 지역에 또 국지적으로는 뭐 많은 곳은 2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그런 기상 조건입니다. 남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수증기들이 그 제주도 지나서 남해상으로 해서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소강 상태로 약해져야 될 장마전 정체전선이 계속 살아나고 있거든요. 활성을 띠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그 지금 엎침대 겹친 격으로 비가 완전히 좀 그쳐주면 좋겠는데 앞으로 지난번 내린 만큼이 내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그 피해 난 지역에 또다시 비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간 현재. 예.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그리고 어떤 실책이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 통제 조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앞서 호우경보가 홍수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서 좀 찾아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놓고 말하는 건데요. 사실은 그 전에 이렇게 그런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차단기가 내려지는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이 됐다면 차가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어떤 정책적인 것. 첫 번째는 그 임시 제방이 무너진 게 가장 큰 그런 어떤 인재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관리 측면에서 근데 그 전국에 있는 지하차도가 비가 온다고 해서 저렇게 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그걸 완전히 어떻게 막을 건지 어느 정도 규정이 어떤 정도의 비가 오면 그걸 통제를 할 건지 이런 어떤 그 연구가 뒤따라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시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모든 지하차도를 막을 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통행에 더 큰 어떤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뭐 통제 부분도 그렇고 인재였다, 뭐 천재였다, 어쩔 수 없는 뭐 천재였다 여러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도 그렇고 책임 소재를 놓고 이제 내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을 볼 때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눈살 찌푸릴 만한 이런 어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본부장님 보실 때 이번 사고 책임 소재를 경찰이 이제 규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만 어느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좀 보고 계세요? 네, 그 임시 제방을 했을 때 그게 어떤 임시 제방으로서의 어떤 설계 기준에 맞게 했는지 이런 임시 제방이 터져서 지금 생긴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임시 제방에 대한 어떤 설계 기준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런 걸 준수했는지 뭐 이런 문제가
키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런 걸 겪으면서 그 옆에 미호강, 미호천이 아니고 미호강이라고 정확한 용어가 미호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강을 관리하는 그 부처와 그 옆에 있는 도로를 관리하는 그 부처가 다르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지금 터졌는데 그게 한 1, 2분 사이에 그 60만 톤 이상의 많은 물이 오는데 그때 누가 어디에서 뭐 이렇게 막고 6만 톤, 예, 6만 톤. 이런 거 6만 톤 이런 그걸 이제 사후를 놓고서 뭐 막았으면 이런 그 가정을 하던데 이제 그런 면에서 첫 번째는 제일 먼저 그런 그 6만 톤의 물이 확 쏟아져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지하차도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2020년인가요? 초량 지하차도 때도 보면 이와 유사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때는 2020년 7월 23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저녁 9시 한 25분경에 물이 차죠. 근데 처음에는 한 바퀴 반 정도 차니까 차들이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도 갑자기 한 5분, 10분 사이에 수위가 2m 정도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7대인가 6대가 침수가 되고 3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더 컸죠. 그 더 물 들어간 게 이런 그 갇힌 차들이, 묻힌 차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2020년처럼. 그때 그 해당 그 부산 동구 관련 공무원들 3명인가가 법적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런 어떤 또 벌금형도 받고. 그러니까 그런 걸 비춰볼 때 이번 이제 그 영상 보시면 물이 막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임시 제방의 문제일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그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임시 제방이 제대로 안 지어졌었던가 아니면은 그걸 잘 지어졌지만 잘 막아졌지만 너무나 그걸 초과할 만큼의 강한 비가 내린 건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떤 강물이었는지 이제 이런 걸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임시 제방이 터졌다는 건 팩트잖아요. 그래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게 제방인데 그게 터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많아서 넘친 그 사실은 이제 넘친 경우하고 이렇게 터진 경우하고는 그 물살의 속도는 엄청 다르거든요. 넘쳤다고 한다면 그런 사고가 저는 추정해 보건데 그렇게 막 지하도로 갑자기 물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터졌다는 얘기거든요.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속에 있었던 차들이 그런 알겠습니다. 피해를 봤습니다. 우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의 어떤 조사, 적확한 원인 규명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우송 지하차도는 수색 단계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런데 경북 예천에서는 계속해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척 상황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워낙 거대한 그 산사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뭐 또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색이 좀 어려운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 비가 오늘이 18일인데 내일까지 좀 강하게 이어지다가 내일 오전에 이제 북서쪽에서부터 점점 비가 그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한 20일 정도까지 이어지다가 20일 후반과 21일 정도는 전국이 잠깐 숨고르기를 할 그런 시기가 그 찬스가 오거든요. 목금 정도. 그렇죠? 그때 이제 좀 더 지금까지 못했던 그런 저기들을 더 보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때 복구와 구조 작업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때 이틀 동안에 뭐 바로 복구하기는 좀 어렵지만 또 혹시 그런 약해진 부분이 있으면 그때 이제 보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그 진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머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안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고, 근데 그 이틀 기간 비가 좀 소강 상태라 한다 하더라도 뭐 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이틀 정도로 집안이 마르거나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또 비가 내리면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 이틀 동안에 바로 마르지는 않죠. 그나마 그 이틀에 쉼 없이 계속된다면
더 위험성이 높아지는 건데 예. 그나마 그 이틀이라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게 이제 다행이라는 의미죠. 예. 그때 뭐 모든 게 다 정상화될 수는 당연히 없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 근데 그 예천의 위치라는 것이 네. 그 경북 북부 지역이잖아요. 네. 호우경보가 일단 네.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 앞으로의 강수가 지금 좀 소강 상태가 좀 네. 이어져야 네. 또 작업이 될 텐데 네.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비가 어떻게 좀 내릴 거다, 어떻게 네. 좀 예상된다라고 한 부분을 좀 짚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아까 말한 19일까지 예. 그 비가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대기 상태는 어떤 상층에서 한기가 내려와서 더 대류원을 발달시키기보다는 지금 남쪽에서 계속 유입되고 있는 이 고온 다습한 수증기들이 어디에 부딪히느냐. 그러니까 어떤 그 지역에 자기가 있는 지역에 어떤 높은 산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비가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형적인 효과가 더 나타나는 그런 강수가 오늘과 내일까지 이어질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비가 계속 올 수 있는 그런 수증기 공급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계속 공급이 되고 있다. 또 4호 태풍 탈림이 베트남 북쪽으로 상륙을 할 텐데 상륙한 이후에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해서 그 따뜻한 수증기들을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한 2, 3일 뒤에 제5호 아직은 생기지 않았는데 제5호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밑에 그 열대 요란이라고 해서 큰 그 필리핀 동쪽 열대 바다에 그 구름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발달을 하면 제5호 태풍이 되는데 이름이 아마 이제 독수리로 순서 따라서 붙여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오게 되면 이제 예. 이 진로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어떤 지배했던 어떤 기압 배치들이 확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오늘 18일 시점에서 앞으로 한 4, 5일 뒤에는 어떻게 이제 전개될 건지 그 발생하는 태풍이 막 들이닥칠 건지 예. 이런 거에 따라서 더 큰 위험이 될 건지 아니면 이 장마를 빨리 끝내줄 것인지 뭐 이런 게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상 상황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건 한 4, 5일 뒤의 문제고 당장 오늘과 내일 사이는 지금 전국에 충청 이남에 많은 비구름이 지금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태풍의 경로를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럼 예측하시는 시기의 전망은 4, 5일 뒤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한 23일, 4일경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 전에 이 장마가 만약 그런 요인이 없다고 한다면 이 장마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말한 그 5호 태풍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장마도 그렇고 집중호우도 그렇고 태풍도 그렇고 미리 대비하는 게 네,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네, 이번에도 네, 많이 들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 태풍 앞두고 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금방 당연히 그 예방이 중요하죠. 예. 건축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 그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방재 전문가들의 지적이 예. 예방보다는 사후 복구에 돈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실제 지자체에다 돈을 주면 당장 그 예방에 어떤 예를 들면 1억을 쓰는 것보다 그거는 안 나타나면 괜히 돈을 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대처가 그랬다란 말씀이세요? 그런 그것만 그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지적을 해온 건데 예. 그러니까는 사후 복구보다는 예방에 더 많이 돈을 예산을 써야 된다. 예. 문제는 뭐냐? 예방은 표가 안 나거든요. 이런 사고가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는 그 돈으로 우선 더 급한 대로 이제 쓰는 게 뭐 지금까지의 하나의 관행이었는데 늘 얘기하지만 그런 어떤 사후 고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고 이런 격이거든요. 그 예방을 하지 않으면 그런 면에서 하여튼 이건 사실은 올해만이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서울에 지하차도 서울에 그 반지하주택 피해자 뭐 여러 가지 있었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사실은 근데 그 방제 재난 관리 측면에서는 완벽한 그 재난 관리는 없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데 다만 어떻게 많은 그런 쪽에 어떤
효율적인 예산 분배라거나 예. 효율적인 어떤 정책 집행이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 늘 이 세상 일엔 모순되는 일이 많지만 예. 이런 어떤 재난 관련해서는 그런 면에 신경 써요. 그래서 재난을 앞두고 저희는 재난 예방에 완전을 기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은 불가능한 거죠. 네. 나타나거든요. 네. 자,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례적인 어떤 재난 상황이 네. 발생, 그러니까 호우라든가 여러 자연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발생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지금 한반도 이 중부 지방 아래쪽 충청 이남 지역에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것은 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대륙 기단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굉장히 서로 정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전선이 유지되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태풍이 만약 올라오게 되면 그 전선이 좀 깨뜨려진 조건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태풍이 제대로 우리나라에 오면 이제 그 전선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운 기운이 더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태풍이 올라오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태풍이 북태평양으로 밀어올릴 그런 경우도 있겠고, 네. 아니면 태풍의 힘이 이제 그렇게 만약에 위치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은 그대로 살아 있지만 가장자리를 따라서 오면서 지금 있는 그 정체 전선을 확 흐트러 버린다거나 뭐 이런 어떤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 됐건 오늘 내일은 이제 그런 정체 전선상에서 많은 비가 오겠고, 다행히 저는 개인적으로 태풍이 그렇게 와서 뭔가 좀 흐트러주면, 문제는 이 태풍이 들이닥치면 이제 더 큰 피해가 오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비를 많이 머금고 있는 태풍일 경우엔 더 심할 수 있겠고요. 덮친 격이 되기 때문에 네네. 뭐 태풍을 절대 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태풍이라도 발생해서 좀 이 지금 상황을 좀 흐트러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흐트러질 수 있는 조건은 그런 조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극한호우란 말을 한 2, 3년 전부터 물론 사용은 되어 왔습니다만 극한호우란 말이 이제 이 극한호우에 어울릴 만한 상황이 한 2, 3년 최근에 2, 3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이 정체 전선이 생기면서 비를 많이 쏟으면서 이 피해가 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가 이례적인 상황은 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예상해봐야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발생 빈도는 더 늘 수밖에 없거든요. 늘 수밖에 그리고 없다. 과거 한 2, 30년 전보다 최근 10년이 이런 그 국지적인 집중호우 발생 그 빈도가 아까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더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구는 나날이 따뜻해지고, 그러면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뭐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수증기들이 비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름철마다 나타나는 이런 그 집중호우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욱이 앞으로의 상황을 좀 장기적으로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재난 상황에 처했을 때 사실은 당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쉽게 잊고는 하잖아요. 이것도 스스로 좀 잘 숙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자연 재해 상황에서 우리가 대피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저희 대담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 어제 지하차도에 접근한 상황, 이렇게 그 순간적으로 닥치는 그런 어떤 재난 앞두고서는 순간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집에 물이 차들어올 때, 지나가고 있는 지하차도에 물이 차들어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적극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